여러분 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교과서, 그 두껍고 복잡한 세계적인 바이블을 세상에서 가장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복잡한 수식이나 딱딱한 이론도요, 저랑 이렇게 대화하듯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강의 주제는요, 바로 노동의 공급입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 들으면서 딱 5분만 더 잘까? 아니면 벌떡 일어날까? 엄청 고민하시잖아요. 사실 그 일상적인 고민이 이 거대한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체적인 지도는 화면과 같습니다. 일과 여과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임금 상승의 두 얼굴, 개별 노동 공급 곡선, 시장 결정 요인, 그리고 현실 속 미스터리를 풀어보고 마지막 요약까지 쫙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일과 여가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일, 아니면 여가로 쪼개 써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화면에 달리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하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리는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크루그먼의 교과서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가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과 보내는 시간, 취미활동, 운동,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 즉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을 주는 아주 가치 있는 재화입니다. 사실 여가는요, 우리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수록 더 많이 누리고 싶어지는 이른바 정상지예요. 돈을 많이 벌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지는 것처럼 소득이 늘면 더 많은 휴식을 원하게 되는 건 정말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머릿속 칠판에 아주 커다랗게 이 공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가 1시간의 기회비용은 1시간의 임금과 같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요, 휴식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1시간을 쉬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휴식의 진짜 가격표는 바로 여러분이 그 1시간 동안 일했을 때 벌 수 있었던 돈, 즉 여러분의 시급인 거죠. 시간이 금이다라는 옛말이 경제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지 않나요? 이어서 두 번째 내용, 임금 상승의 두 얼굴입니다. 만약 내 시급이 갑자기 2배로 확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여러분의 시급이 10달러에서 20달러로 2배 껑충 뛰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무조건 일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교재에 나오는 제이슨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엄청난 심리적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대체 효과라는 녀석이 소리칩니다. 야, 이제 1시간 쉴 때마다 20달러나 포기해야 돼. 여가가 너무 비싸졌잖아. 당장 일 더 해.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소득 효과가 반격하죠. 잠깐만, 우리 이제 시급이 2배니까 옛날이랑 똑같이만 일해도 돈을 2배나 벌잖아. 우리 이제 부자라고. 돈도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여가, 아까 말한 그 정상제를 더 많이 사자. 일 좀 덜 하고 그냥 쉬자고. 어떠세요? 임금이 오르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얼굴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개별 노동 공급 곡선의 모양. 이 머릿속 줄다리기가 경제학에서는 대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팽팽한 심리전은 아주 명쾌한 수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힘이 세다면, 그러니까 비싸진 여가를 꼭 참고 돈을 더 벌겠다는 욕구가 훨씬 크다면 곡선은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완전히 압도한다면, 다시 말해 주머니도 넉넉해졌는데 돈보다는 휴식이지 하고 마음먹는다면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우하향 형태를 보입니다. 결국 이 마음속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반전이 화면의 그래프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우상향 곡선이죠. 임금이 오르면 일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임금이 어떤 특정 수준을 딱 넘어가니까 오히려 노동시간이 꺾여서 줄어드는 모양. 이른바 후방굴절 노동공급 곡선이 나타나죠. 이게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19세기의 미국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무려 70시간씩 일했거든요. 그런데 실질 임금이 크게 오르니까 사람들은 그 경제적 이득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즐기는 데 썼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주 40시간 노동이 보편화된 역사적 배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더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개별 노동 공급 곡선이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이제 개인을 넘어서 거시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의 마음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잖아요. 이제 망원경을 쫙 꺼내서 거시경제라는 큰 바다를 움직이는 네 가지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일과 여가를 바라보는 선호나 사회적인 규범 자체가 변할 때. 둘째, 시장에 뛰어들 인구 규모가 달라질 때. 셋째,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마지막 넷째는 임금이 아니라 주식, 대박 같은 외부적인 부가 크게 변동할 때입니다. 이 네 가지 거시적인 요인들이요, 노동 공급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방향타 역할을 똑똑히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요인, 그러니까 선호와 규범의 변화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여성의 경주활동 참여율이 꽤 낮았거든요. 그런데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이라는 엄청난 기술적 발명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가사노동에 꽉 얽매여 있던 시간이 극적으로 확 줄어들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여성들이 대규모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혁신이 사회적인 규범과 선호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확 밀어버린 정말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내용은 현실 속 노동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탄탄한 이론으로 흥미로운 현실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배운 지식을 한번 써먹어 볼까요?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화면에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연평균 노동시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도대체 왜 미국인들은 유독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걸까요? 미국인들이 특별히 일중독자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크루그먼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도적 차이를 콕 집어냅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아주 넉넉한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받잖아요. 반면에 미국 노동자들은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든든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요인 하나가 국가 전체의 노동 공급량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어서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화면 속 아이를 돌보며 일하시는 분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90년대까지만 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미국의 핵심 여성 노동인구 비율이요. 최근 들어서는 유럽 국가들이나 심지어 일본보다도 뒤처지면서 완전히 정체기를 맞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은 바로 미국의 비싼 보육 비용에 있습니다. 다른 부유한 선진국들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팍팍 주거나 훌륭한 공공육아 시설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보육 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애 맡기는데 드는 돈이 더 커진다면 결국 일하는 걸 포기하게 되겠죠? 여성의 노동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슬프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여섯 번째 내용이네요. 요약 및 생각할 거리입니다. 젖장 박사와 함께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24시간 시간표 고민부터 국가 간의 거대한 정책 차이까지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화면의 표를 보면서 오늘 배운 핵심을 가볍게 복습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가가 단순한 잉여 시간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정상제라는 것,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대가는 곧 내 임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배웠습니다. 내 월급이 오를 때 더 일하고 싶은 대체 효과와 좀 쉬고 싶은 소득 효과가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한다는 사실도 아주 흥미로웠죠. 또 이런 개인의 결정들이 차곡차곡 모인 거대한 시장의 노동 공급은 인구 변화나 기술 발전, 정부 정책에 따라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 복잡해 보였던 노동 공급의 개념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의 진짜 마무리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작은 질문 하나입니다. 아까 미국의 뼈아픈 사례를 보셨죠?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완벽한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육아 비용이라는 부담이 싹 사라진다면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의 노동 공급 곡선은 과연 일을 줄이는 왼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일을 더 하는 오른쪽으로 크게 이동할까요?
이렇게 거시경제 정책이 내 삶의 선택과 얼마나 찰떡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저장 박사는 아주 흥미진진한 경제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